용돈도 쥐어줘 보고 매일 응원의 문자를 남기기도 하셨죠. 철없던 저는 아빠의 그런 노력들을 매번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도 가족도 다 부질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착한 우리 엄마도 하루아침에 병으로 죽었는데 내 인생이라고 한치 앞을 알겠냐며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빠의 속을 매일 긁어놓다가 하루는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2시가 넘은 시간이라 당연히 아빠가 주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부엌 쪽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빠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드시지도 않던 술을 드시고 계신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전하듯 독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선이 엄마, 나는 아무래도 부모 자격이 없나봐. 나 당신 없이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모자란지 우리 은선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당신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였는데 자기 세상이 사라졌으니 그 어린 게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도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나 솔직히 은선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당신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 매일 무슨 정신으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꿈만 꾸면 당신이 자꾸 나와. 그게 너무 좋아서 가끔은 평생 깨지 않고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 그러다가 은선이 생각에 정신을 차리지. 내가 없으면 우리 은선이 누가 챙겨주나 싶어서. 나 우리 은선이 정말 잘 키우고 싶어. 당신 반도 못 해주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주라. 우리 은선이 집으로 돌아오게 좀 도와줘. 아마 아빠는 그날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저를 걱정하시며 끓는 속을 달래려 차가운 술을 들이키셨을 겁니다. 술도 못 하시는 분이 한 모금씩 소주 반 병을 비울 정도였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죽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아빠가 눈물을 삼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철없고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방황을 끝내고 다시 착한 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제대로 전했어야 했는데 왠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아빠에게는 별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학에 가고 싶다고만 말했죠. 아빠, 그동안 늦게 들어오고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나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할게요. 집에도 일찍 다닐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런 저를 조건 없이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열심히 지원해 주셨죠. 아빠의 사랑으로 정신을 차린 저는 그 뒤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한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벌써 1년 넘게 시간을 허비한 탓에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쌓아야 했죠.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하게 된 저는 1년의 재수 끝에야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마칠 때까지도 아빠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어요. 우리 은선이 정말 잘하고 있어. 꼭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야. 결과가 노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네가 열심히 한 건 아빠가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대학에도 들어가고 저는 늦게 들어온 만큼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열심히 공부했죠. 대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선물도 사드려보고 생각보다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죽고 몇 년 만에야 저한테도 그런 여유가 찾아온 것 같네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잊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바라던 회사의 취업도 성공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결혼하던 날
저는 아빠의 눈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자꾸 화장실을 가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슬쩍 따라가 보았더니 혼자 텅 빈 구석 화장실에서 한참을 숨죽여 우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도 나이 먹고 결혼까지 하게 되니 그제서야 철이 드는지 우리 아빠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아빠 역시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 있는 딸까지 시집 보내고 나면 아빠는 텅 빈 집을 혼자 지키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사이 좋던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제 결혼을 보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따라 엄마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겠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제 유일한 친정인 우리 아빠는 저만큼이나 우리 아이를 예뻐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을 닮은 딸인데도 제 어린 시절이랑 빼다 박았다며 너무 좋아하셨죠. 정말 어릴 적은 선이 너랑 똑같네. 콧구멍 모양까지 똑 닮았어. 아빠, 다들 애아빠 닮았다고 난린데 얘가 내 어딜 닮았어? 아니야, 진짜 똑같다니까. 아유, 사진 있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네. 그러게, 나도 보지를 못해서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네. 근데 앨범은 어쩌다가 잃어버렸던 거야? 나 딱 3살 때까지만 없잖아. 아, 그때 이사를 하다가 누가 빼뜨렸나봐. 중요한 건 다 따로 챙겼어야 했는데 설마 그게 없어질 줄은 몰랐지.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는데도 아무데도 없더라고. 요즘처럼 디케가 있는 데도 아니고 필름까지 없어서 영영 못 찾은 거지.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며 가족 앨범을 통째로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저는 제 3살 이전의 사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적 기억은 모두 부모님의 설명뿐이었죠. 아버지는 없어진 사진 대신에 제 어릴 적 모습을 매번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저의 갓난아이 적 기억은 모두 부모님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애가 저를 닮았다고 해도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앨범을 잃어버린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3살 이후에는 거의 매일 제 사진을 찍어 놓으실 정도로 열심히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 사진이 든 앨범만 몇 권이었거든요. 아빠는 그때 생각이 난다며 제 사진 대신 손녀의 사진을 매일 찍으셨습니다. 아직 할아버지 되기에는 젊은 나이인데도 손녀가 그렇게 예쁘신 건지 하루빨리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죠. 우리 아빠가 벌써 할아버지라니 나도 엄마가 되고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싶어서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된 부모의 마음에 저는 혼자 계신 아빠에게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 되니 그게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매번 효도하겠다 다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보다 자식 편을 들고 말았으니까요. 첫애를 낳고 자식 가진 기쁨을 알게 된 저는 3살 터울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바라던 대로 딸 아들 하나씩 얻게 되어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었죠.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둘째를 가진 저를 항상 챙겨주셨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 매일 음식을 해주시고 바쁜 남편과 저를 대신해서 큰애를 봐주시기도 하셨죠. 그날은 제가 둘째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배가 불러 큰애를 데리고 다니는 게 꽤 힘들어서 아빠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혼자 나섰죠. 그렇게 아빠에게 큰애를 맡긴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빠가 병원이라며 제게 다급히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가 병원이라는 말에 저와 남편은 단숨에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아빠는 하얗게 질려 검사실 앞을 서성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야?
은별이 어디 다쳤어? 그게 갑자기 애가 코피를 막 쏟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더라고. 놀라서 우선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무슨 일인지 검사를 해봐야 한단다. 뭐? 아빠, 혹시 한눈 판 거 아니야?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피가 왜 나? 아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자식이 어찌 됐다니 너무 놀란 마음에 저는 괜히 아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야말로 가장 놀랐을 텐데 그때는 미처 아빠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피를 흘린 딸 걱정뿐이었죠. 아빠를 탓하는 제가 너무했는지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아빠를 진정시켰죠. 그렇게 한참이나 걸려 검사가 끝나고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겨우 3살 먹은 우리 딸이 급성 백혈병이라네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과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암으로 보냈는데 내 딸까지 저렇게 되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다행히 완치율이 높다잖아. 우리 은별이 괜찮을 거야. 당신이 이러면 우리 은별이랑 뱃속의 아이는 어떡해. 당신이 힘내야 돼. 남편은 다 괜찮을 거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애가 병에 걸렸다는데 제정신일 엄마가 어딨겠어요. 그 뒤로 제 삶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치료에 들어갔고 저희는 아이를 위해 매일 갖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은 보조요법으로 버틸 수 있다지만 차도가 없다면 골수 이식까지 고민해야 했어요. 아이에게는 잦은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피가 모자랐기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와 혈액형이 맞지 않았고 제가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었지만 당시 임신 중이었기에 수혈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와 혈액형이 같은 아빠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이와 혈액형이 맞지 않다며 수혈을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엄마는 저와 혈액형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종종 수혈 받은 것을 봐왔기에 엄마 혈액형이 뭔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빠가 저와 같은 혈액형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혈액형이 바뀌기라도 한 건지 아빠가 저와 혈액형이 다르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분명히 A형이었어. 그럼 아빠가 나랑 같은 O형이었어야 하는 거잖아. 아니야. 네 엄마가 O형이야.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엄마 수혈 받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그걸 기억 못하겠어? 아니야. 그리고 O형 수혈은 흔한데 그거 꼭 내가 해줘야겠냐? 조금 기다리면 수혈 받을 수 있는데 너도 너무 급하게 굴지 말어. 아빠는 그 뒤로도 계속 말을 피했고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소녀를 아끼던 아빠가 겨우 피 뽑는 게 무서워서 수혈 안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혹시나 나중에 골수 이식을 위해서 먼저 검사를 받아보자는데도 아빠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의 행동은 여러모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손녀 옆에서 잠이 든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빠의 머리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발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며칠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 검사 결과지가 집으로 도착하고 경악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네요. 종이에는 아빠와 제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얘기였어요. 믿을 수 없던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 아니지? 나 아빠 딸 맞잖아. 검사가 이상한 거지? 우리 다시 검사해보자.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봐. 제게 검사가 이상하다고 말해줄 거라 생각했던 아빠는 그 종이를 보고 몹시도 당황하셨습니다. 은선이, 너 왜 이런 검사를 받았어? 누가 뭐라고 얘기라도 하던? 뭐? 그럼 아빠는 알고 있었어? 아빠는 그제서야 제게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이 어린 시절 속도 위반으로 저를 가지신 줄 알았어요. 제가 3살 이전 사진들이 없는 것도 정말 앨범을 잃어버린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나이에 계획 없이 저를 가지셨답니다. 친부는 찾지도 못하셨대요.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어린 나이에 혼자 저를 낳아 기르셨답니다. 외갓집에서는 저를 입양 보내려고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미혼모로 저를 키우셨죠. 엄마는 혼자 저를 지키려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애딸린 미혼모인 엄마를 아무 편견 없이 대하던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엄마는 행복을 꿈꾸게 되셨겠죠. 하지만 현실을 생각했던 엄마는 총각과 이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고 그 남자를 계속 밀어내셨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끈질기게 엄마에게 구애를 하셨답니다. 엄마의 딸까지 품겠다고 말이에요. 그 바보 같은 남자가 바로 우리 아빠였네요. 아빠는 첫눈에 반한 엄마를 끈질기게 쫓아다녀 결혼에 성공하셨대요.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겠죠. 집안의 반대가 심했을 거고 아마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빠에게 재혼을 종용하던 어른들의 태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친자식까지 포기한 바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저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아빠를 원망했었네요. 아빠가 들려준 옛날 얘기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받고 컸다는 말이겠죠. 아빠가 너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빠는 바보야?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숨겼어? 엄마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럼 엄마 죽었으면 아빠도 새 인생 찾아서 떠났어야지. 아빠 자식도 아닌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았냐고. 이제 와서 나 이렇게 나쁜 딸 만들려고 그랬어? 은선아, 네가 왜 내 자식이 아니야? 어? 너는 아빠 딸이야. 아빠는 너 때문에 살았어. 너와 네 엄마를 만나고 내 가족은 그 2사람뿐이었어. 너 말고 다른 자식은 필요 없었다. 아빠는 너 때문에 버티고 살았어. 네가 아빠를 살린 거야. 아빠는 절대로 후회 안 한다. 저는 철없던 지난 세월들을 떠올리며 아빠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고 나니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실을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네요. 남편은 이미 저와 결혼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결혼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 다 알고도 결혼할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 나는 당연히 그런다고 했지. 당신한테 아버지가 장인어른 말고 또 있어? 당신이 친부모가 누구건 그게 뭐가 중요해. 어쩐지 사익감 데려온다 그랬을 때는 귀한 딸 데려가는 놈 누구냐며 단단히 벼르고 계시던 아빠가 남편에게는 유난히 너그러우셨던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설마 둘이서만 그런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 착한 남자들이 여태 저만 나쁜 사람 만들었구나 싶어서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무슨 큰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둘 수 있었겠어요. 그 뒤로 저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뒤 제가 건강하게 둘째 아이를 낳고 우리 딸아이에게 이식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아이는 금방 호전되어 무사히 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아이도 작은아이도 둘 다 정말 건강해요. 언제 아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니까요. 아빠와 저는 요즘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퇴를 하시고 손녀 손자 재롱에 너무 즐거워하세요. 30년이 훌쩍 지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욱 행복합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던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지금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를 볼 때면 아직도 저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태 제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갚으려면 앞으로 제가 많이 노력해야겠죠. 제가 아빠에게 모든 사랑을 갚아드릴 그날까지 아빠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